자, 우리 학생들 모두 반가워요. 나는 여러분의 금융 지식을 머릿속에 그냥 팍팍 꽂아줄 경제학장 박사라고 하네. 오늘 이 미시킨의 화폐와 금융책에서 진짜 중요한 개념 하나를 같이 파헤쳐 볼 거야. 다들 들을 준비 됐나? 경제학장 박사 시작하기 전에 퀴즈부터 하나 풀어볼까? 화면에 보이는 질문, 세상에서 가장 비싼 레몬이 뭘까? 학생이 어떻게 생각해? 레몬이라고 하시는 걸 보니 뭔가 겉은 멀쩡한데 속은 별로인 걸 말하는 것 같아요. 혹시 엄청 비싼 슈퍼카인데 막상 사보니까 결함투성이인 뭐 그런 차 아닐까요? 하하, 아주 예리한데 그럴듯해. 하지만 말이지. 땡, 아쉽지만 자동차는 아니랍니다. 정답은 오늘 내 설명을 다 듣고 나면 아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될 거야. 아주 중요한 힌트니까 잘 기억해두라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볼까? 자, 오늘의 핵심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 다 같이 중고차 시장으로 한번 가봐야 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조지 에컬로프 교수가 제안한 아주 기가 막힌 비유거든. 경제학장 박사, 자, 이 슬라이드를 한번 봐. 우리가 중고차를 사러 갔다고 상상해보는 거야. 차를 파는 사람은 그 차의 상태, 사고 이력, 모든 걸 다 알지. 근데 사는 사람은 그냥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야 하잖아. 이렇게 거래하는 양쪽이 가진 정보의 양과 질이 다른 상황, 이걸 경제학에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불러. 모든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경제학장 박사, 경제학에서는 이런 상황을 설명하려고 재밌는 별명을 붙였어. 상태가 아주 좋은, 잘 관리된 중고차는 달콤한 피치, 그러니까 복숭아라고 부르고, 반대로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엉망인 차는 시큼한 레몬이라고 부르지. 자, 학생 B? 그럼 구매자 입장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뭘까? 학생 B. 당연히 피치인 줄 알고 비싸게 샀는데 알고 보니까 레몬일까봐 걱정되는 거 그거 아닐까요? 정확해. 바로 그거야. 그럼 다음 귤문. 학생 A. 자네가 구매자인데 어떤 게 피치고 어떤 게 레몬인지 도저히 구별할 수가 없어. 그럼 차값으로 얼마를 내고 싶겠나? 학생 A. 좋은 차일 수도 있지만 완전 꽝일 위험도 있으니까 딱 중간 정도 가격? 그러니까 평균적인 가격만 내고 싶을 것 같아요. 바로 그거야. 핵심을 제대로 짚었어. 자,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 구매자들은 혹시 레몬을 할까봐 평균 가격 이상은 절대 안 내려고 하고, 진짜 좋은 차, 피치를 가진 판매자들은 아니 이 가격에는 절대 못 팔지 하면서 시장을 떠나버리는 거야. 그럼 결국 시장에는 뭐만 남을까? 맞아, 레몬만 득실거리게 되는 거지. 이게 바로 역선택이라는 거야. 나쁜 것들만 선택되는 아주 끔찍한 상황인 거지. 교수님, 근데 갑자기 중고차 이야기가 금융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경제학장 박사. 아주 좋은 질문이야. 이제부터 이 중고차 시장의 원리가 주식이나 채권 같은 금융시장에 얼마나 소름 돋게 똑같이 적용되는지 보여주지. 아주 간단해. 금융시장에서 자동차는 바로 기업이고 우리 같은 투자자들이 바로 구매자인 거야. 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자는 우리 회사가 얼마나 좋은지, 미래 성장 가능성은 어떤지 속속들이 알지만 투자자들은 그 모든 정보를 알 수가 없지. 어때? 또다시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나타났지? 경제학장 박사, 중고차 시장하고 똑같아. 금융시장에도 아주 전망이 밝고 탄탄한 피치 같은 기업이 있고, 반대로 겉만 그럴싸하고 속은 텅 비어있는 레몬 같은 기업이 마구 섞여 있다는 거지. 학생이 근데 그게 왜 그렇게까지 큰 문제인 건가요? 경제학장 박사, 왜 문제냐고? 만약에 투자자들이 좋은 기업, 이 피치 기업을 전혀 구별할 수가 없다면 그 좋은 기업들이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자금을 과연 얼마나 투자받을 수 있을까? 바로 이거야. 영원? 진짜 심하면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다는 거지. 경제학장 박사는 투자자들은 레몬 기업에 투자할까봐 무서워서 죗값을 절대 치르려 하지 않을 거고, 결국 정말 좋은 피치 기업들은 돈을 구하지 못해서 성장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야. 이게 바로 내가 처음에 말했던 세상에서 가장 비싼 레몬의 정체라네. 바로 이 역선택 때문에 시장에서 사라져버린 수많은 경제성장과 혁신, 그 기회비용 말이야. 학생비, 그럼
금융시장은 그냥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가요? 경제학장 박사. 하하, 걱정하지 마. 우리 인류가 이 골치 아픈 레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똑똑한 방법들을 만들어냈거든. 자, 그 해결사들을 한번 만나보자고. 경제학장 박사? 크게 보면 세 가지 방법이 있어. 첫째, 민간에서 직접 정보를 만들어내는 것. 둘째, 정부가 나서서 규칙을 정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금융 중개라는 게 있지. 자, 첫 번째 방법. 정보의 사적 생산. S&P나 무디스 같은 신용평가사들이 기업을 아주 꼼꼼하게 분석해서 이 회사는 피치입니다. 저 회사는 레몬에 가깝습니다. 하고 등급을 매겨서 알려주는 거야. 근데 문제가 있어. 누군가 비싼 돈을 내고 그 정보를 사면 다른 사람들이 슬쩍 보고 공짜로 이용하려고 하겠지? 이걸 무임승차자 문제라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민간 정보 생산만으로는 역선택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두 번째 해결사, 바로 정부가 나서는 거야. 이 슬라이드에 나오는 엔론 사태가 아주 대표적인 예시지. 2001년에 이 어마어마한 회사가 사실은 회계를 조작했다는 게 드러나면서 시장이 발칵 뒤집혔어. 이 사건은 기업의 정직성만 믿을 수는 없다는 아주 뼈아픈 교훈을 남겼지. 그래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같은 기관이 나서서 모든 기업은 재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세요 라고 법으로 강제하는 거야. 하지만 말이야, 이 모든 걸 뛰어넘는 가장 강력하고 궁극적인 해결책이 있어. 바로 금융중개기관. 특히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은행이라네. 은행이 뭐 하는 곳이냐고 아주 쉽게 말해서 프로페셔널 레몬 감별사야. 은행은 어떤 기업이 피치고 어떤 기업이 레몬인지 알아내는 데 전문가가 돼서 그 정보를 바탕으로 직접 돈을 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자, 이게 어떻게 그 골치 아픈 무임승차자 문제를 해결하는지 알려주지? 은행은 주식이나 채권처럼 누구나 볼 수 있는 시장에서 투자하는 게 아니야. 기업에 직접 그리고 비공개로 대출을 해준다네. 대출 정보가 공개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공짜로 정보를 이용할 수가 없는 거지. 덕분에 은행은 자기가 열심히 분석해서 얻은 정보의 대가를 온전히 누릴 수 있고 그래서 더 열심히 좋은 피치 기업을 찾아내서 돈을 빌려줄 동기가 생기는 거야. 바로 이거야. 은행은 정보라는 공공의 문제를 비공개 대출이라는 사적인 해결책으로 바꿔서 이 역선택 문제를 아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금융 시스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네. 자,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볼 시간이군. 이 간단한 개념 하나가 이 복잡한 금융세계 전체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보자고. 경제학장 박사. 우리가 그렇게 어렵게만 느꼈던 은행, 정부 규제, 신용평가사 같은 것들이 도대체 왜 존재할까? 그건 바로 금융시장의 레몬들 때문에 정말 좋은 피치들이 자금을 구하지 못하는 그 비극을 막기 위해서라는 걸세. 모든 게 결국 중고차 시장의 그 간단한 원리로 연결되는 거야. 정말 놀랍지 않아? 여러분, 오늘 배운 이 역선택이라는 개념 하나만 제대로 이해해도 복잡해 보이는 금융시장의 절반을 꿰뚫어 본 거나 마찬가지야. 주식, 채권, 이 모든 것의 뿌리에 바로 이 문제가 있기 때문이지. 물론 쉽지는 않아. 하지만 오늘처럼 하나씩 파고들다 보면 여러분도 분명히 금융 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 절대 포기하지 말게.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숙제를 하나 내주지. 오늘 배운 이 강력한 렌즈를 가지고 우리 주변 세상을 한번 둘러봐. 보험시장, 사람을 뽑는 채용시장, 심지어 연애시장에도 이 레몬 문제가 교묘하게 숨어 있다네. 한번 찾아보라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다들 수고 많았어.